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제479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중국 여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중국 여행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행 계획은 있으신가요? 중국은 가고 싶죠. 어, 혹시 꼭 계획은 없지만 가고 싶어요. 음, 태바님은 중국에 가보셨나요?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로망이 있어요. 바로 무당산에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무당산이 뭔가요? 아니, 무당산이 뭐냐면 중국의 그 김용 작가의 무협 드라마 의천 도령기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히 팬이에요. 바로 그 무협 소설의 배경이 바로 무당산이거든요. 거기 태바님이 그 교과서 제쳐놓고서 봤다는 그 무협지 그거예요? 예. 네네. 그게 무협지 워낙 유명해서 뭐 드라마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또 아주 매우 매우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장묵이거든요. 근데 스승이자 무당파 조사가 바로 장산봉인데 이분이 무당산에 살면서 태극권과 무당 무학을 이룬 곳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도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도 여기가 굉장히 신비스럽고 딱 가면은 그 무협 소설이 완전히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꼭 가보고 싶고 또 예전에 제가 또 중국의 CCTV 공자춘추라는 드라마를 35부작 되는 건데 그거를 다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그래서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삼공이라고 공묘, 공부, 공림 이게 상중성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진짜 가보고 싶어요. 중국이 큰 나라라 그런지 뭐 소설도 길고 드라마도 길고 다 그러네요. 보통 2, 맞아요. 30권씩 다. 음. 보통 대작, 뭐 대하 드라마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못 보고 빠져들게 되고 또 그 배경을 그냥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야. 그래서 요즘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45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한 지가 1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요즘 중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또 미국에서도 중국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현지에서 30년 넘게 여행업에 종사하시며 내실을 다져온 보보차이나의 정원순 대표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니하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니하오 다시. 니하오, 따뜻한 니하오. 뭐, 와, 네. 정 대표님 본인 소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 보부 정원순입니다. 저는요, 지금 중국에 92년도에 연변으로 유학을 왔다가 6개월 만에 베이징으로 옮겼고요. 베이징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서는 원래 전산과 출신인데 방송대 중문과 졸업을 하고 유학이라는 거라도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그때는 대만밖에 못 갔으니까요. 그래서 대만으로 갔다가 한 15일 대만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유학 준비를 하니까 단교가 되고 중국을 열어서 그래 넓은 나라에 가서 인구가 그때도 15억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그 인구들을 다 한국을 한번 여행객을 한번 끌어오는 작업을 해볼까 싶어서 중국에 그 유학을 왔죠. 그리고 제가 중국어를 배운 게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된 언어 중국어 좀 배워보자고 왔습니다. 베이징에선 저 지금까지 살고 있죠. 예, 아, 그때 1990년대 한중 수교가 됐죠, 그때. 1992년 예. 8월 25일 날 수교가 됐죠. 예,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때부터 막 앞으로 중국과 뭔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중국으로 가서 뭐 막 무역을 하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늘어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신 분들은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보면은. 완전 초창기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 과감하게 잘 가셨네요. 그렇군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 대표님은
제중 항일 역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역사 흔적 찾기에도 이렇게 앞장서고 계시대요. 그리고 베이징 구석구석 남겨진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내서 독립운동 사적지 투어 코스를 개발하셨다고 해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에 따로 또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중국이 워낙에 넓고 또 관광 명소가 많지만 오늘은 소개를 해주실 곳이 북경, 백두산, 장가계, 운남, 서안입니다. 먼저 북경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중국에 와서 2년만 유학하고 가자 그랬는데 중국에 들어오니까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북경만 해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중국이란 나라는 베이징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가 중국이다. 왜냐하면 베이징에도 지금 인구가, 거기 현지 인구가 한 2,500만이 중국 인구가 살고 있고요. 외부 인구가 한 2,700명이 들어와서 한 5,200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죠. 하지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베이징 하면 진짜 인구가 도 많고 북경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요. 역사의 도시죠. 교육의 도시죠. 정치 1번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볼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또 역사도 지금 거기 명나라 때 그게 거기로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저쪽에 그 남경에서 이제 거기 주원장이 북경으로 천도를 해서 왔는데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그저 중화민국, 인민국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그죠?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 오니까 정말 갈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베이징 하면 자금성, 만리장성 그게 다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34년 베이징은 정말 방대한 한나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베이징은 이제 제가 학교를 유학을 다녔을 때 그 당시는 이제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다코라라는 학원로 오다코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한국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랑 한국 사람이 반반이었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당시가 듣기로는 한국이 중국한테 가장 그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보다 앞섰던 20년이 그 당시라고 합니다. 제가 유학 왔을 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봤죠. 그리고 뭐 처음에 와서는 혜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원래 지금 이민폐가 상당히 올랐는데 그때는 환율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외국인이 쓰는 화폐가 좀 틀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왜 우리는 평등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는데 지금에 와서 보는 관점은요. 평등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만만디라는 것도 있었어요. 오늘 만약에 이게 모든 행정 처리가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안 돼요. 한국 사람 얼마나 급합니까? 중국 사람은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아요. 느긋해요. 천천히. 지금의 현재 중국은 그렇진 않죠. 북경에 처음에는 이제 와가지고 자금서 신나게 갔죠. 이하원 신나게 갔고 만리장성 신나게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99년도에 산악회가 생깁니다. 한국인 산악회.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도 여행이라는 걸 잘 안 다녔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여행 다니기 시작한 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아시안 게임이 지나고 이제 2008년 올림픽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녀서 사실 베이징의 그 여행의 선구자는 죄송한데요. 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물론 산악회에서 물론 시작이 된 여행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행이라는 문화를 심어주고
등산이라는 그런 문화를 심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김 사장님 자금성 잘 아시죠? 이름만 잘 알죠. 들어보셨죠? 예, 예, 예. 네, 만리장성 아시잖아요. 그죠? 예, 네. 예. 네,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뭐 천안문 광장, 뭐, 그죠? 중국 얘기할 때 천안문 광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자금성은 이제 우리가 명나라 때 이사 오면서부터 있던 곳인데 청나라까지 이어지니까 청나라는 우리랑 같은 그 만주족, 여진족이죠. 우리 백이민족이 지금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왔대서 백이민족이라는데 여진족도 백두산 거기서 내려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만주족이라 해가지고 만주족이 이제 중국을 통일해서 청나라를 이뤄서 그 문화가 지금 내려오는 게 자금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 만리장성은 만리, 그죠? 그게 만리가 돼가지고 만리라는데 실제는 만리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동북에 있는 바로 그 우리가 진앙도라는, 그죠? 우리가 진시 왕이 그 동방 제주도로다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낸 진앙도부터 저쪽에 감속성에 거기까지 그 만들어진 그 외입, 그러니까 오랑캐,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오랑캐들 북방민족 쳐들어오지 못하게 싼 게 이제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기본이 돼서요. 북경이란 동네는 사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북경이에요. 중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첫 번째 넘버원이 북경. 왜냐면 우리가 황제가 살았던 우리의 수도. 그러니까 북경을 굉장히 가고 싶어서 북경이 중국의 최고의 관광지는 바로 북경 천안문 자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리장성, 그죠? 이하원 그렇게 가겠죠. 두 번째가 바닷가예요. 바다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바다를 볼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어서 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교통이 나라는 넓고 내륙이잖아요. 내륙으로 가면 바다를 갈 수가 없어서 중국 사람들 소원이 바닷가 한번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네. 네, 세 번째로 이제 간다면 이민족이 아닌가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사는 제가 지금 있는 운남.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경, 바닷가, 그리고 운남. 가장 그렇죠. 가고 싶어 하는 곳.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소원이 바로 백두산이거든요. 근데 백두산, 중국에서 가는 백두산은 어떻게 가는지 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지금 백두산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고 우리의 민족의 영산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풀어보면 거기는 만주족의 그 여진족 거기서 이제 원래 살았던 곳이고 거기서 이제 와서 오랑캐가 누구냐면 바로 여진족을 뜻합니다. 여진족 말고도 뭐 오랑캐는 많지만 그래서 거기를 못 넘어오게 명나라 때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이제 만리장성이 있는데 중국에 사는 장백산? 뭐라고 불리냐면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장백산. 네, 장백산. 그럼 여러분들 그 백두산에 가면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애석하게 그 백두산은 다 그 고구려 유적지도 그렇고 백두산도 4분의 3 그게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파, 북파, 남파. 북파가 가장 많이 가는 지역으로요. 가장 아름답고 서파는 그 계단을 한 2,800계단을 올라가서 가는 계단이라 저기 한데 그리고 남파는 또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장성이죠. 백두산이 천지입니다. 그리고 동파는 바로 북한에 있는 장군봉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가 봤지만 정말 굉장히 그 지역마다 네 곳이 다 봉우리마다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서파, 북파, 남파 그래서 그 둘 중에 많이 가는데 보통 서파랑 북파랑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또 백두산 밑에요. 온천이 이렇게 또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본이 침략해서 만주를 침략을 해서 백두산에 있었던 그 장백산에 있었던 나무가 오래된 나무를 다 벼서 다 그 두만강 압록강을 해서 일본으로 다 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긴 한데 지금 어떻게 경계선이 돼가지고 중국 쪽으로 세 곳이 있고 북한으로 하나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머지않아서 동파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그렇군요. 또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도 함께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개토왕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강활했던 고구려. 고구려의 수도 고구려. 예, 예. 그쵸. 그런 환인산성이라 뭐 그런 거 가서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게 이렇게 흘러내려온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우리의 그 선조들이 살았던 고구려 시대의 그 문화지가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들의 음, 역사 탐방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그런 거 한번 우리나라의 그 뿌리를 찾는다면 물론 음, 한국도 되게 좋죠. 근데 백두산에 오실 때 백두산 고구려 유적지 보고 백두산에 올라가면 훨씬 더 좋고 연변이라는 우리 조선족들의 그 자치구가 한국말을 쓰는 그죠? 그 소수민족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의 그 마을에 가보면 연기를 가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에도 이렇게 생활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또 알 수 있고요. 또 연변에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사를 하고 있지만 연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서시 아시죠? 그죠? 하늘을 우러러 그죠? 예, 윤동주의 그분의 서시. 예. 윤동주 시인의 거기 고향이 바로 연변이잖아요. 그래서 예. 언제든지 고구려 답사라든가 백두산 답사 그러면은 연변의 윤동주 시인을 만날 수 있는 백두산이라 특별히 한국 사람한테는 조금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우리 한국 또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장가게거든요. 저는 이름으로는 네, 많이 맞아요. 들어봤어요. 근데 장가게는 어떤 그렇죠.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그 옆에 있는 호북성인데 장각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호남성이에요. 거기는 아, 호북성, 여기는 네. 호남성.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착해요. 지금은 제가 별로 못 느끼겠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보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작고 그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단조로우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멋을 그런 걸 강조하는데 여기는 그 장가게는요 진짜 지형이 특이하긴 특이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엄청나죠. 봉우리가 바위가 삐죽삐죽 그게 꼭 아바타 혹시 보셨나요? 예, 영화 아바타. 예. 봤어요. 네. 거기 그 네, 배경 아니에요? 아바타가 바로 그 장각의 최고 중에서도 최고 우린 다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찍은 거잖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장각에 사람들이 그렇게 장각에 좋다는데 우리도 장각에 좀 일정 좀 짜주세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도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음, 재밌죠. 근데 한번 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중국의 스케일은 뭐 장각에만 그렇게 했어요. 천자산만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 있는 거기 어디 그랜드 캐논 거기를 네. 닮은 여기 북경에서 가까운 태행산 그죠? 음, 태행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태행산이라는 그 자체가 5개의 산이 합쳐져서 그 산맥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장각에는 중국에서 어떠냐면 저번에 가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난달에 아니요 11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왔더니 장각의 설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장각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만든 산림공원의 첫 번째래요. 그쵸? 재밌죠? 거기가 그렇군요. 네. 세계문화유산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산림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줘서 한국에서 지금 거기 가는 전세기가 일주일 거의 5일을 뜨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 진짜 일견이어서 인기가 많긴 하네요. 네. 네, 가보시면 다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거기 그 장각에 있는 친구가 여행사 친구가 저한테 왜 장각에만 오냐? 우리가 장각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여기서 여행 사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저한테 음. 하더라고요. 음.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옥룡 설산과 같은 만년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리장고성이 있는 바로 운남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운남성의 리장이 굉장히 중국 사람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운남성이 유명하냐면 운남성은 이제 그 신강성은 티베트 그 이슬람 해적들이 많이 살아요. 해적이라 그러죠. 이슬람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그러는데 해적들. 그리고 그 티벳은 장족이 살고요. 운남은 6개 민족이 살아요. 근데 여기에 사는데 그 중국에서 제일 무서운 민족 중에 한 5개를 가장 큰 민족을 꼽는다면 티베트의 장족, 그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강, 그죠? 회족, 그다음에는 내몽고, 그다음에는 이제 운남, 그다음에는 조선족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운남은 소수민족들이 딸딸 뭉쳐가지고 중앙 정보를 이렇게 자극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으려고 결혼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26개 민족이 사니까 여기는 다양해요. 그 운남에 뭐가 있냐면 리장이라는 데가 고성이 제가 지나는 고성이 있는데 그 고성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고성도 그 나시족이라는 사람이 살고요. 우리가 거기서 오는데 우리가 쿤밍이라는 데를 이제 오거든요. 한국에서 보통 오면은. 그래서 쿤밍에서 기차를 타고 오다 보면 그 대리석이 많이 나는 대딸이라는 곳에 오면 딸이에 백족이 살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나시족이 살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샹그릴라, 그죠? 샹그릴라는 뭐 유토피아, 천국. 그래서 서양 작가가 한번 샹그릴라 쳐보시면 나올 텐데 그 샹그릴라가 다 이 동네에 속하거든요. 운남성. 티베트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한데 운남성은요. 경치가 상당히 아주 자연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항상 봄날이에요. 그래서 꽃이 사계절 있고 또 실제로 그리고 여기가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남자들이 귀해요. 전쟁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귀하긴 한데 여자들에 대해 힘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자외선이 강하고 공해가 없어서 사람들이 키가 작고 그리고 얼굴이 새까맣게 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자연경관은 여름에는 우리가 최고 더워도 25도를 안 넘어가고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5도, 영하 5도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돼지를 잡아요. 돼지에다가 소금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 벽에다가 바람에 말려가지고 이제 1년 내내 먹는 고기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해요. 그죠? 아까 바닷가를 못 간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못 가지만 곳곳에 그 호수를 파놓고 거기를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하이라 해서 우리가 대리에 가면 얼라이 호수가 있는데 다 해자를 써요. 바다 해자를. 여기도 내륙에 있는 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바다 소리도 들리고요. 근데 경치가 상당히 좋으니까 뭐 우리가 딸이 가면 거기가 어촌 마을이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고기 잡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어라이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거기다 산토리니도 하나 지금 만들어 놨어요. 고성도 있고. 리장 고성은요, 위에서 보면 또 연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굉장히 예뻐요. 나시족들의 적인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이 저녁에 가면요, 어깨를 다 치면서 가요. 그 정도로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이 동네만 옥룡설산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서안은 바로 진시황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빅마용. 그래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여기 오셨을 때 북경 다음으로 찾아간 것이 서안이의 빅마용이에요. 역사가 가장 깊어요. 6,000년, 그러니까 5,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서안이로 가고 1,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북경으로 가고
100년의 역사를 보면 상하이로 간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우, 근데 멋있다. 중국의 4대 민요 아시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한 명이라도 아는 양귀비, 사람 있어요? 뭐 그쵸? 양귀비, 양귀비. 음. 예. 중국의 4대 민요 하면 왕소군, 그 다음에는 서시, 양귀비, 그죠? 그리고 왕소군 이렇게 4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당나라 마지막 황제 당현종하고의 사랑을 나눴던 그 양귀비, 그죠? 양귀비가 사는 곳이 바로 서안이에요. 그래서 아, 서안인데 네. 오악의 서악, 화산이 있어요. 화산. 아, 네. 네. 우리나라 지금 화산. 오악이 있잖아, 오악, 그죠? 네, 아까 태산, 그 동악, 화산. 그죠, 태산, 그죠? 형산? 네, 형산, 거기, 네, 향산인가요, 그쵸. 또? 예. 황산, 아, 형산, 화산이 서악에 속하거든요. 근데 사실 음. 오악 중에서 가장 멋진 산을 제가 꼽으라면 바로 화산. 굉장히 손오공이 나온 데죠? 삼장법사 손오공? 그쵸. 네. 네. 그리고 아, 그래서 화산에 올라가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 화산을 그 등산을 즐기는 절벽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많이 아슬아슬하게 막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항공사 관련해가지고, 그 서한 항공사가 있거든요. 항공기 제작사.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그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거기에 당연하시죠. 왜냐면 삼성이 거기다가 반도체를 줬는데 북경에 현대차가 있었고 삼성이 그 천진이라는 데 삼성 핸드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저기 서안에다가 핸드폰 아니죠 반도체를 있는데 철수했어요. 네. 천진도 핸드폰도 근데 철수했어요. 서한 공업지구라고 있어서 상당히 그 네, 맞아요. 있어요. 어, 지금도 있어요. 특혜를 많이 근데 주고 공업을 발달시켰다고 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그쵸, 앞섰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쵸. 알겠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 제일 그런 거에 IT나 뭐 그런 거 앞선 도시는요, 항주예요. 아, 알리바바가 항주에 있어서. 우리 그렇구나. 소주 항주 잘 알잖아요. 상해, 소주, 항주 그래가지고 거긴데 IT는 그 왕궁, 특히 왕궁, 그 항주에 그 미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인들도 있고 IT가 있어서 항주는 왕궁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항주. 거기라고 하시면 되게 그렇군요. 좋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 네. 때문에. 네. 갑자기 네. 그 서수남 하청일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오늘, 네.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렇게 음. 노래를 하나 만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기차를 타고 북경을 떠나 음.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 이렇게 자, 아, 뭐 네. 노래를 한번 그래서 만드셔야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 너무나 많아서. 네, 아니, 실제로 미국에서 오신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코로나 전이에요.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내가 미국에서 사람들을 한 30명에 40명 모을 테니까 우리 한 달짜리 대륙여행 하나 만들자. 아, 그래서 음,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산해간 거기 갔다가 백두산 찍고 다시 내려와서 그 서안 갔다가 운남 갔다가 뭐 장가게 갔다가 계림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항주 갔다가 상해로 해서 가는 거라서 대륙횡단 한번 그런 관광 투어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와, 오늘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광대한 중국을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거 시간으로도 정말 너무 이게 짧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김 사장님? 예, 저야 감? 뭐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고 한국에 살다가 그냥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그냥 미국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도시를 세우고 발달된 나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무지하게 넓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꼭 서양 사람이 개척하지 않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에이시안 그 자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어서 사는데 그 안에도 우리가 여기 와서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옐로우스톤 보고서 막 놀랬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아이고 중국 이거 뭐 미국은 또 될 게 아닌다는 그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자연 경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넓이 이런 게 다. 그래서 상당히 신비로워요. 이 한국에 있다 미국에 온 것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를 가봐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여행에 대해서 보보차이나 정원순 대표님과의 대담 나눴습니다. 중국 여행을 해보시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보보차이나 정원순 대표님에게 도움 받으시면 한결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많은 재미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